자, 크게 이제 우리가 큰 그룹으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운동 에너지라 그래서 EK, 키네틱이라 그래서 동적인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예요. 얘는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는 에너지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잖아. 내가 물체한테 일이라는 걸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줬을 때 이 물체, 즉 질량이 멈춰있지 아니하고 운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해준 일, 즉 에너지는 이 물체에게 운동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된 거잖아. 그걸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속력과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되는 거고요. 이 운동 에너지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게 되냐면, 요걸로 물체에다가 알짜 힘에 의해서 한 일이 뭐가 된 거다? 에너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에너지로 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일 에너지 원리. 일해주면 에너지가 커지고, 일을 해주면 나는 에너지가 작아지고, 받은 애는 에너지가 커지고, 그리고 걔가 밖에다가 일을 하면 걔 에너지 낮아지고, 주위가 에너지가 커지고, 그지?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가 된다? 일이더라. 그런데 일의 공식이 힘 곱하기 거리였잖아요. F 곱하기 S.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거는 질량의 가속도 곱한 거였잖아요. 우리 뉴턴 운동 법칙 이야기할 때. 자, 잠깐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W는 FS, 여기서 여기로 갈 때 F는 MA.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 뭐가 되냐면 우리 옛날 등가속도 운동 이야기할 때 내가 공식 외워놔야 된다 그랬던 거 있잖아. 그 중에 세 번째 공식.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는 뭐만 남아있다? AS만 들어있죠. 그럼 2 넘겨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게 2분의 1 M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계속식을 전개해보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되고, 이게 뭐가 된다?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그럼 우리가 보면 얘가 얘고 얘가 얘다라는 게 정리가 되죠. 최종적으로 따라서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소리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정비례할 거고, 하나 더. 운동 에너지는 주의해야 될 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야 됩니다.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 4배로 커지겠죠. 같은 속력일 때. 근데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제곱의 효과를 받아서 4배, 9배, 16배로 커진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가 일단 운동 에너지 공식이고요. 요거 계산하는 건 좀 이따가 같이 할 테니까 일단 여기 정리. 자, 운동 에너지 말고 에너지가 하나 더 있는데 위치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이라는 거는 잠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자, 얘는 뭐냐면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거는 에너지 손실 없이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런 힘들을 우리는 보존력이라 그래. 그래서 중력이나 탄성력에 해준 일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 중력이나 탄성력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물체가 에너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 대한 외부인 힘, 중력이나 탄성력, 그리고 위치 변화가 에너지를 지니게 돼요. 중력에다 일을 해줘서 중력이 에너지를 가지게 되거나 탄성력에다 일을 해줘서 탄성력이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볼링 쳐본 적 있어 혹시? 볼링 칠 때 보면 옆에 막 잘 치는 사람들도 보고 하잖아. 그때 보면 어때요? 막 자기 팔 힘으로 있는 힘이 확 굴리는 것도 아닌데 공이 되게 빠르게 잘 가지. 어떻게 해? 공을 이렇게 쭉 들어 올렸다가 그냥 스르륵 내려가는 힘으로 그냥 공을 굴리는 거잖아. 이건 뭐냐면 공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 올린 요 일만 하고 나면 얘가 공이 이 위치까지 올라가서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서 앞으로 쭉 굴려준 거지. 그럼 내가 팔 힘을 굳이 많이 굴릴 때 막 힘줘서 굴리지 않아도 충분히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위치 에너지.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고.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만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중력이라는 공식은 그 힘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죠. 맞지? 혹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도 쓴다 이거? 그냥 mg라고도 쓰잖아. 여기에 해준 일이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테스트 문제도 나왔던 거.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거리인 그래프의 넓이는 내가 한 1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 중력에 대한 공식을 적으면 지표면에서는 그 중력의 크기가 일정할 거 아니야. 얼마로? 9.8 곱하기 질량 혹은 mg 혹은 물체 무게 w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게 되면 결국 요 사각형 넓이가 이 사각형 넓이가 한 일의 양이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 공식이 얼마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의 변화잖아. 그래서 여기를 쭉 정리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mh 혹은 mgh 또는 w 곱하기 h로 쓸 수 있고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m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단위가 뭐다?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줄 때, 여기에 w인 거는 단위가 뭐다? 힘의 단위인 뉴턴으로 단위를 줄 때. 그리고 당연히 높이인 h는 단위가 미터겠죠.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중등이 안 나오는데 굳이 같이 설명을 좀 해주자면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F는 kx라고 하는 게 우리 탄성력 공식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뭐다? 얘도 똑같이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거리가 될 때 F는 kx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만큼 늘렸다고 하면 요 길이가 x, 요 기울기가 k이기 때문에 요때 요 높이가 k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의 양이고 곧 탄성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되겠지.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여기서도 정리를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8 mh. 자, 1단계, 1레벨. 제일 쉬운 거는 그냥 기본 계산입니다. 기본 계산이라는 것은 질량하고 속도를 줄 때 몇 줄이 되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연습이 일단 중요한 거죠. 자, 운동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건 그냥 이런 거죠. 수평면에 예를 들어 3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하고 있다.
이거 그냥 되게 단순한 거지. 뭐 하면 돼? 숫자 대입하면 되잖아, 바로. 3kg이 질량이고 2m/s가 보이니까 요렇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에너지 단위도 줄이니까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다? 제일 중요한 게 기준면이에요. 여기선 조심할 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기준면 A와 기준면 B는 5m 차이예요. 여기 물체 기억, 물체 니은이 있단 말이야.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억은 A 위에 있잖아, 그냥. 그럼 얘는 0인 거야. 니은은 9.8 곱하기 5 곱하기 2라서 98줄이 되겠죠. 만약에 B를 기준으로 니은의 크기를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는 니은이 0이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준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잡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기준이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서. 알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가 일을 하게 되는 거를 말해요. 이런 겁니다. 여기 책 두 개 사이에 요렇게 자를 하나 끼워놨어요. 플라스틱 자를. 그리고 여기 빗면 높이가 h인 곳에서 질량 m인 물체를 굴러 떨어뜨릴 거야. 그럼 얘가 굴러 내려와서 이 자와 충돌하게 되면서 이 자가 어떻게 S만큼 들어갈 거 아니야. S 미터만큼 들어간다 치고 요 자와 책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가 F라고 한다면, 스몰 F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된다? 9.8mh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 맞지? 이해가 돼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찰력의 크기는 이 앞에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위치 에너지가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뭐를 변화를 준다? 자를 밀고 들어간 길이를 변화를 주겠지.
그렇다면 우리 요런 생각을 해봅시다. 질량이 4m인 물체를 1.5h에서 굴러내린다면 자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질량이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지. 그러면 에너지가 4배가 될 거고, 그죠? 자, 높이는 몇 배가 됐다? 1.5배가 됐죠? 그럼 여기서도 1.5배로 변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총 에너지 변화는 6배 변하겠죠. 근데 마찰력이 일정하니까 움직이는 거리는 몇 배? 6배. 6S가 될 거다. 이렇게도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 돼. 잘 봐봐. 요렇게 되겠죠? 이게 FS4C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걸 계산해 보면 9.8 곱하기 M 곱하기 H 곱하기 6이 될 거 아니야. 요거 곱해서 빼낸 거가. 이게 FS4C가 될 거고. 근데 아까 뭐랬다? 요 부분이 FS였죠. 곱하기 6이 FS4C가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S- 바뀐 거리는 6S 몇 배? 6배 더 멀리 갈 거다.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위치 에너지로 설명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요거 일단 필기. 다르다. 여기서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미는 일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에이씨, 왜 안 삐뚤어마냐.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일 때 요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 요런 자가 질량 m인 물체가 가서 저 자를 밀어 넣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한다면 결국 얘는 뭐가?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 fs가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물체 질량이 2배, 속력이 V인 경우하고 물체 질량은 그대로 M인데 속력이 2V가 된 경우하고 각각 똑같이 이 자를 밀어넣게 된다면 같은 실험 장치에서 여기를 요게 실험 A, 요게 실험 B, 요게 실험 C라면 이때랑 누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얘 봐봐. 요 두 번째 거는 자 2분의 1 2m v 제곱이 f
SB가 되겠죠. 그러면 요 2는 그대로 앞으로 나올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FSB 2 곱하기 FS가 SB니까 어떻게 된다? SB는 2배 움직이겠지. 즉 질량이 2배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근데 요 밑에 거 한번 봐봐. 얘는 2분의 1m에 2v의 제곱이 되잖아. 맞지? 얘가 FSC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풀면 4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FSC 해서 4 곱하기 FS가 FSC가 되니까 C의 이동거리는 4배가 되죠. 그래서 제곱이 붙은 곳이 훨씬 더 질량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 속력을 2배로 늘리는 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나머지는 저거 같이 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